자유는 좋은 건가요? 저도 외로워요. 저 지금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쟤는 등쳐먹기 참 좋게 생겼다. 쟤는 호구구나. 이혼녀의 삶이 골로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이혼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돌싱인 여자, 돌싱, 특히 여자분들, 이혼녀라고 할까요? 이혼녀가 망하는 과정, 이혼녀의 인생이 어떻게 망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이혼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돌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혼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이혼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어려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시죠. 이혼을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이혼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이제 휩싸여 계신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혼은 이제 될 거예요. 어떤 조건이로든 이혼은 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렵게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왔어. 이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그러려고 이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고요, 이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이혼녀죠. 저도 이혼녀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가끔 저한테 결혼하셨나요? 아이는 있나요? 혹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혼녀이고요. 그 다음에 돌싱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혼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이혼을 했어. 그러면 모든 이혼한 사람이 갖게 되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첫 번째는 자유고요. 두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자유와 외로움. 자, 근데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건가요? 내가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원했던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 그걸 얻었어요. 자유를 획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라는 건 좋은 거냐는 거예요. 언제나 좋나요? 처음엔 좋죠.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밥하기 싫을 때 밥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자유라는 게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자유를 반납했죠. 근데 내가 그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라는 건요, 자유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유라는 굉장히 값진 무기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요. 극심한 외로움, 공포. 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선택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유에 압도당해요. 자유는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유를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장이 자기한테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유는 나의 무기가 아니라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하죠. 그 자유가 너무 무거워, 버거워,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반납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누굴 찾아요? 복종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외로움, 두 번째는 외로움인데, 외로움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내가 이혼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 안 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요, 수천만 가지가 있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워요. 인간은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저도 외로워요. 저 지금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그 외로움이란 감정에 압도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외롭지 않다고 부인하지도 않아요. 나는 외로워.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외로움을 인정하고요, 외로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외로움이 막 과대망상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막 이렇게 키워요. 사실 외로움은 이 정도의 외로움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내가 외롭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외로움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마치 내 옆에 누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와 외로움이 같은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유, 내가 자유의 주인인데 내가 그 자유를 통제하지 못해. 그래서 이것이 이 나의 외로움을 더 크게 키우는 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와 이 외로움은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나의 외로움을 극대화하고 나는 그 외로움 때문에 결국은 그 외로움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또 사람한테 찾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요. 제가 사람은 9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했죠. 여러분 스스로가 몇 등급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버거워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내 자유를 갖다 바칠 사람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복종할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요, 이혼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혼이라는 것은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혼 후에는 나답게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순간순간들을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혼을 해도요, 이혼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사기꾼이 보기에 쟤는 등쳐먹기 참 좋게 생겼다. 쟤는 후구구나. 그것을 흘리고 다니거든요. 나 후구니까 누가 나한테 좀 와줘. 나는 사기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말을 몸소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보기에는 좋죠. 그래, 이번에는 쟤를 좀 벗겨 먹어야지 하고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매우 질이 나쁜 사람과 또 관계를 맺게 돼요. 내가 불행한 원인은 어디서 찾아요?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나의 전 배우자가 나쁜 놈이었으니까 내가 불행했지? 나 이혼했어?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몇 등급에 있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저기 9등급이 최고 마지막, 물론 그 밑에 짐승, 벌레들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사람이라면 내가 뭐 8등급, 9등급 정도 돼. 아무 힘이 없어. 나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8등급, 9등급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누가 온다? 5등급, 4등급이 온다? 안 온다. 누가 와요? 그 밑에 벌레들이 오는 거죠. 벌레가 꼬여요, 나한테. 근데 나는 그 벌레한테 내 자유를 갖다 바치죠. 내 인생을 갖다 맡기죠. 외롭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유린당해요, 진짜. 내가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고통은 비할 수도 없는, 그래도 이때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자유를 갖다 주죠. 내 자유를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혼녀의 삶이 골로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혼으로 얻게 되는 두 가지, 자유와 외로움. 그 두 가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혼하시면 매우 위험해요. 차라리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갇혀서 있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마치 저 사람만 아니면 나는 잘 살 것 같은 생각, 나의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한테서 찾는 사람들은요, 이혼을 또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혼을 신속하게 해서 그 이혼은요, 주체적인 이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이혼. 그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전혀 주체적이지 않은데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마치 내가 이혼을 하면 백마탄 왕자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적어도 얘보다 나쁜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한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구제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이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분들한테는요, 아직 이혼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혼할 사유가 없어서,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이혼해요 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혼이라는 매우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고 좀 더 나를 일으켜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훨씬 등급이 낮은 저질의 사람을 만나서 외롭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신도 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인생은요 끝나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 여행이 죽음을 면한 상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마탄 왕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이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거였죠.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세요. 이혼 전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세요. 이혼을 하세요. 근데 어떤 이혼을 해야 돼요? 주체적인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여러분들이 갖게 될 자유와 외로움, 그 두 가지 무기를 손에 쥐시고 인생이라는 정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나 대신 긴 수풀을 헤쳐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자유랑 외로움이 부메랑이 돼서 나를 해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어도 절대 지켜야 되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가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오는 체면이 아닙니다. 가오는 나예요. 바로 나 자신. 절대 가오를 잃으면 안 돼요. 가오를 잃는 순간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삶이 무너지는 여성분들, 이혼녀,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그러면은요, 이게 뭐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천박한 거예요. 기품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충언을 꼭 새겨 들으시고요. 사람의 인생이 골로 가는 건 한순간이다. 한 번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자 할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 불이과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 사람,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 잘 다루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혼해서 외로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혼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나날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형과 형사의 들어가는 번외가 이런 볼까요, 어머니? 자,